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3년 3월 10일 금요일 마감 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1.01% 빠져서 2394로 마감을 했습니다. 네, 오늘 결국 뭐 2400선을 내줬네요. 그래서 2300선, 2300대로 왔고요. 간밤에 미국 쪽에서 좀 큰 뉴스가 있었어요. 네, 미국 증시가 상당히 많이 빠졌는데 다우가 1.6% 빠졌고요. 나스닥이 2% 빠졌죠. 그리고 지금 미국 선물도 상당히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. 네, 지금 선물도 여기서 이제 추가로 또 다우가 0. 거의 8% 이렇게 더 빠지고 있거든요. 어, 좀 은행 시스템에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. 보면 미국의 이제 지방 은행 중에 하나인데 SVB 파이낸셜이라고 어제 하루 60%가 빠졌어요. 네, 그래서 이렇게 참 빠질 수가 있나요? 거의 이거는 회사가 뭐 파산할 수도 있다, 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는 것 같거든요. 그리고 그 장 후에 F조정에서 추가로 지금 20%가 이렇게 더 빠졌습니다. 네, 그래서 거의 하루 만에 지금 뭐 거의 한 80% 가까이 이렇게 빠져버리죠. 네, 지금 뭐 미국의 이게 주요 은행은 아닙니다. 뭐 시가총액 자체가 지금 뭐 빠져가지고 뭐 한 보니까 한 7, 8조 정도 되겠네요. 빠지기 전에 한 20조 이상 정도 됐던 이제 은행인데 실리콘밸리에 있는 은행이고요. 네, 근데 어쨌든 지금 미국의 이제 연준이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하다 보니까 네, 이렇게 계속 문제가 될 거라고 얘기가 나왔었거든요. 그러더니만 결국에는 지금 이런 은행 시스템 쪽에서 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일단은 뭐 연준이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할지 한번 또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아직까지는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나오는 거는 없거든요. 일단은 지금 좀 시스템 상으로 이렇게 문제가 되고 있고, 네, 아직은 이런 게 지금 잘 수습은 되는 모습은 아닙니다. 그래서 현재 진행 중인 거로 이렇게 보이고요. 네, 그래서 이제 미국이 이렇게 주도를 해가지고 빠져버렸는데, 오늘 우리나라는 뭐 나름 그래도 하락폭이 좀 작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. 네, 오늘 뭐 니케이 같은 경우도 1.6% 이렇게 빠지면서 우리보다 좀 많이 빠졌고요.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워낙 뭐 빠져 있는 그런 상황이라서 네, 그래서 이제 조금 덜 빠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오늘 뭐 외국인 3천억 팔고 기관 2천억 팔고요. 개인만 이제 5천억 이렇게 샀습니다. 역시 수급적으로는 뭐 이렇게 빠져나가는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. 다만 이제 뭐 워낙 코스피가 저평가돼 있다 보니까 이렇게 낙폭만 좀 작은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도 결국에 또 이렇게 2300대 또 와버렸습니다. 2300대. 지금 사실 코스피의 순 자산 가치가 한 2650 정도 되거든요. 그래서 PBR이 0.9 밑으로 이제 떨어졌을 겁니다. 그래서 계속해서 참 이렇게 저평가 받고 있는 그런 코스피인데, 어, 참 이런 대외 그런 상황이 좋지가 않네요. 예. 오늘 또 우리나라 이런 그 경상수지 데이터가 나왔죠. 1월 달 이제 데이터가 나왔는데 45억 달러 적자로 나왔습니다. 그래서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 난 거는 우리나라 역사상 최고라고 합니다. 네, 그래서 일단 뭐 데이터만 보면 안 좋긴 한데 사실은 1월 달에 워낙 무역 수지 적자가 컸어요. 네,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적자로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고 사실은 무역수지 적자가 126억 달러 이렇게 났기 때문에 경상수지가 45억 달러 적자 난 거는 뭐 예상보다 또 작은 것 같기도 합니다. 그래서 2월 달을 한번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4월 6일에 이제 나온다고 돼 있는데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제 무역 적자는 좀 많이 줄었거든요. 그래서 2월 달은 아마 경상수지가 거의 보합 정도, 네,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정도 나올 거로 예상이 되거든요. 그래서 일단은 뭐 오늘 나온 데이터 자체는 굉장히 안 좋았지만은 그래도 이게 아마 이제 아래쪽에 이제 피크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
네, 그래가지고 오늘 뭐 보면 달러 같은 경우도 원달러 환율도 오르긴 올랐는데 아주 뭐 그렇게 심각하게 많이 오른 건 아닙니다. 그래서 1320원대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요. 장중에는 이제 1329원까지 이렇게 갔었네요. 근데 뭐 환율 같은 경우는 사실은 작년 가을 겨울 때 보면 뭐 1440원 이렇게 또 갔었죠. 네, 그래서 그때에 비해서는 뭐 환율은 그 정도까지 지금 높아지지는 않는 그런 모습입니다. 네, 주요 종목 한번 보시겠습니다. 네. 오늘 우리나라 뭐 전체적으로 다 빠졌는데요. 그나마 그래도 조금 강했던 게 역시 2차전지. 2차전지 쪽은 그래도 강보합 수준에 이렇게 많이 있었습니다. 에너지 솔루션이 0.3% 올랐고요. SDI가 0.7% 정도 올랐습니다. LG화학은 0.4% 정도 빠졌고요. 네. 그래서 뭐 이런 좀 2차 전지가 조금 버텨주는 그런 느낌이 들었고요. 반도체 같은 경우는 뭐 대체로 하락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가 1% 하락을 했고요. SK하이닉스가 2.7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미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은행주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은행 섹터가 굉장히 많이 빠졌는데요. 우리나라는 또 워낙 이뭐 은행주가 많이 빠져 있는 상태라 예, 그렇게 많이 빠지진 않았습니다. KB, 신한, 뭐 우리금융지주 뭐 모두 한 2% 정도 이렇게 빠졌고요. 네. 그리고 뭐 환율 사실은 수혜를 좀 볼 수 있는 현대차 같은 경우도 좀 보합 정도로 이렇게 선방을 했던 것 같습니다. 네. 결국 뭐 코스피가 또 이렇게 2300대 이렇게 왔는데 지난번에 이제 저점을 보면 이렇게 2100대까지 이렇게 빠졌었거든요. 이때가 이제 9월 달에 한번 이렇게 빠졌고요. 그리고 12월 달, 네, 이렇게 2100대를 이렇게 간 적이 있었는데 글쎄요, 지금은 사실은 그렇게 또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습니다. 코스피가 2100대까지 이렇게 가기에는 또 좀 어려워 보이는 그런 모습이고요. 어느 정도 2300대 정도에서 이렇게 바닥을 잡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. 워낙 지금 코스피에 이제 뭐 PBR이나 이런 게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 밑으로 떨어지기도 사실은 그렇게 쉬운 그런 상황은 아닐 겁니다.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쨌든 이익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쌓이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코스피의 PBR, BPS 선은 계속 이렇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게끔 돼 있거든요. 그래서 어쨌든 지금 뭐 좀 미국의 이런 좀 외부 변수 때문에 이렇게 좀 안 좋은 장이 됐는데 어쨌든 이 문제가 좀 잘 해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지금 미국 정부나 연준에서도 이런 걸 이렇게 보면 좀 사태가 심각하다고 이제 생각을 할 거예요.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이거에 대해서 코멘트가 있거나 좀 반응이나 대책 같은 게 나오면 또 수습이 될 수도 있거든요. 그래서 네, 일단 아직은 진행 중이긴 합니다만 네, 어쨌든 미국의 이런 좀 하락세 이런 것도 좀 멈춰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